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오늘 제 30강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까지 천지 창조, 또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알타미라 동굴,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 황하 문명 안에서도 사망 오제 시대,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진나라, 그리고 진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항우, 유방, 한나라 얘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 전이냐면 예수님 탄생 전이에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맹자도, 한비자도, 순자도 다 예수님 탄생 이전 이야기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 이야기 이것만 해도 우리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 지혜의 양이, 지식의 양이, 문화의 양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끝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나라를 통일한 유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한지라고 중국인들한테는 유방보다는 항우가 좀 더 인기가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항우는 10만 센 장수였죠. 중국 왕조 사상 최초의 제정 국가였던 진나라가 자행한 악정과 학정과 폭정에 못 견디고 각지에서 이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아방궁을 짓고 자기의 피라미드를 무덤을 짓고 병마용갱을 짓고 만리장성을 짓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6개 나라 사람들을 아주 억압으로 눌렀죠. 그래서 이런 폭정을 못 견디고 각지에서 유방과 향량 외에 많은 자들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향량은 진나라의 명장 장안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그 뒤를 조카인 항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우 유방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항우 유방보다는 200년 후에, 예수님 탄생 200년 후에 삼국지,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위초고 삼국지를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사실은 초한지를 더 즐겨 읽고 영화도 초한지를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 역발산, 산을 뽑을 정도로 힘이 세고 기는 세상을 덮는다는 영웅으로 그 용맹함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유방은 인덕이 넘치고 장량, 진평 등의 책사들의 지혜로 항우에게서 죽음을 모면합니다. 유방은 사실은 그렇게 막 힘도 세지도 않고 지위도 높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유방이라는 사람은 인사를 잘했어요. 제가 인사가 만사다. 진시황은 자신의 그 사랑하는 부소라는 정말 똑똑한 첫째 아들, 그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면서 세상을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간 조고 속에 둘러싸여 있어갖고 나라를 15년 만에 진나라를 15년 만에 망가뜨리죠. 그리고 이제 왕이 죽고 2대 왕, 2세계 3대 왕이 전부 다 바보 같은 왕들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항우하고 유방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진나라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항우와 유방의 싸움은 항우 밑에서 말단 관리로 있던 한신이 최고의 한나라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충신이죠. 의해서 유방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유방은 천하를 통일했지만 그 후에는 한신을 비롯한 많은 공신들의 반역의 죄로 죽게 되죠. 어쨌든 유방하고 한신하고 마지막 해화 전투라고 대단한 전투죠. 120만 대군을 일구고 한신이 항우 30만 대군과 격돌해서 최종적으로 한신은 100만, 항우는
28명이 남게 돼요. 마지막이래요. 28기라고 그러는데 이 말 중에 생긴 말이 사면초가죠. 한신이 초나라 진영에 초나라를 불러서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꺾고 전쟁이고 뭐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서 마지막 전쟁에서 지게 만들죠. 또한 우이, 항우가 사랑하는 애첩이었는데 자결을 하죠. 그래서 항우도 죽고 사랑하는 애첩도 우희가 죽고 거기서 유래된 말이 패왕별희입니다. 우희와 헤어진다라는 그런 거. 얼마 전에 자살한 장구경이 이 경극으로도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항우는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한테 오추를 내주고 28명의 병사 니네는 가라. 나는 살 자격이 없다. 항우는 5강에서 자살을 합니다. 한왕의 아내 계략에 의해서 죽고 영포와 팽월도 죽임을 당하죠. 근데 한신도 죽어요. 이게 아주 그 초한지 영웅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한신이 여태우한테 여치 유방의 아내죠. 이 여치한테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영포와 팽월도 죽임을 당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한지는 끝이 나고 한 왕조가 유방이 전체를 통일을 하죠. 두 번째 통일왕국입니다. 첫 번째가 진나라고 두 번째가 한나라입니다. 사면초가 이건 참 우리가 기가 막힌 내용이죠. 사면초가는 사기의 항우 봉기에서 유래됩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전투를 벌일 때 항우에게 운명의 날은 차츰 다가오는데 그가 아끼던 장수 범중마저 잃고 결국 유방에게 이제 눌리게 되는데 항우는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제 고향으로 이제 팽성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해하에서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에 의해서 포위망이 좁혀오게 되는데 항우는 배수진을 칩니다. 배수진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거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탄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5만 군사 기병을 가지고 배수 5천인지 5만인지 분명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병 전체를 탄금대죠. 충주호 앞에 배수진을 치고 참 그때 신립이라는 장군이 그때 이 기병만 살렸어도 임진왜란이 그렇게 우리가 밀리지 않았을 텐데 말을 탄 이 기마병 배수진을 치죠. 신립이. 그런데 일본은 그 뒤쪽 그날 또 이틀 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갖고 말이 그 진흙에 빠지고 있는데 조총 새도 죽인다. 새조자에다 새를 죽인다. 그래서 조총 3열로 된 부대가 총을 쏴주니까 이 신립 군대가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아주 전멸되죠. 어쨌든 이런 배수진은 병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우가 배수진을 치고 이제 완전히 목숨을 걸고 하려고 그러니까 유방이 이거 이제 저 몰아넣으면 다 강물로 몰아넣는다. 그러니까 이때 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냥 기다리자. 기다리는 대신 초나라에서 포로로 넘어온 사람들 불러다가 초나라 노래를 아는 사람 전부 다 불러갖고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앞뒤 사방 밤에 초나라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뒤에는 강물이 있고 앞에는 유방이 있는데 그 초나라 고향 노래를 부르면서 이 도끼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싸울 기세를 다 잃어버리고 울고 고향 생각을 하면서 다 떠나고 결국은 28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면초가로다. 항우가 그러는 거예요. 사면초가로다. 사방 모든 곳에 초나라의 노래가 흘러는구나. 이거 어쩔 수 없다.
항우 역시 그 노래를 듣고 한나라에 항복한 초나라 병사가 많음을 알게 되고 그 유명한 역발산 기계세의 시를 읽으면서 항우가 총애하던 우미인 역시 그의 시에 하답한 뒤 둘이 자결을 하게 되죠. 그걸 패왕별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우는 그 뒤에 잔병들을 이끌고 오강까지 갔지만 건너지 않고 자결을 하는데 항우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 유방은 65인가 셋에 죽는데 그렇게 젊은 이 젊은 사람이 이 책사를 많이 좀 잘 좀 고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힘만 믿고 결국은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유방한테 넘기죠. 한나라의 여태우, 이제 중국은 이 여자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람 돼지를 만든 여태우. 여태우는 중국 한나라 시조 유방의 조강지처입니다. 여치로 여공이 이렇게 잔치집에 왔을 때 돈 1000금도 안 갖고 왔는데 10,000금 갖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여공이 잘 보고 자기 딸을 주죠. 어쨌든 유방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여태우는 실권을 잡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한나라가 안정을 찾자 여태우는 장래 후환이 두려워서 한신을 비롯해서 한신도 결국 목매달아 죽이죠. 개국공신 하나씩 처리해 나갑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토끼를 잡고 나면은 그 사냥개를 또 잡아서 먹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방이 죽고 어린 아들이 왕위에 즉위하자 여태우는 본격적으로 악랄함을 드러냅니다. 여태우는 유방이 죽기 전 자신의 권력을 넘보았던 유방의 척부인, 참 불쌍한 여자죠. 잡아다가 팔, 다리 다 자릅니다. 팔, 다리. 두 귀를 자르고 누나를 뽑아버려요. 그 다음에 혀를 반만 잘라요. 말을 못하게.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약을 먹여 변소에 던져버립니다. 그도 모자라서 척부인의 아들 해저에게 보여주며 사람 돼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후로도 여태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열시일족을 후작의 제후로 책봉을 하죠. 그 과정에서 피바람이 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악녀 중에 악녀였지만 국정 운영에 뛰어난 수완을 보입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강화하고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여자 얘기 이번 시간으로 거의 끝낼 건데 초선은 175년에서 199년 서시 찡그리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동시가 찡그리면 막 사람들이 집으로 그냥 들어가고 이사를 가고 나라를 떠나고 막 그랬다는 얘기고 왕소고는 전한 9대 왕제 때 이 흉노족하고 계속 고통을 겪죠. 흉노족으로 이 첩을 하나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황제하고 잠잘라고 황제가 일일이 궁녀들 다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림을 보고 얘를 들여와라 쟤를 들여와라 그게 다 돈을 썼는데 왕소고는 그냥 돈을 들일 그런 게 없어서 평범하니까 그 묘연수라는 사람이 얼굴에 점까지 16살 그 기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선우라고 흉노족 왕한테 보내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냥 너무 이 이쁜 여자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갖고 그 그림 그리는 사람 목을 쳐 죽이고 결국은 왕소군은 흉노족 흉노족 왕을 선우라고 불렀거든요. 선우한테 아주 애처롭게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귀비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당현종 16번째 아들인가 17번째 아들 부인인데 당현종이 반해갖고 아내로 취한 그런 거죠. 이 4대 미인 중에 하나가 초선입니다. 뭐 4대 악녀, 4대 미녀 뭐 이렇게 조금씩 중국이 좀 다르더라고요. 삼국지 연희의 왕윤의 수양딸로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는 여포가 동탁의 이름 없는 시녀와 연문을 가졌다는 정사의 기록과 왕윤이 여포를 부추겨 동탁을 죽이게 했다는 사실에서 각색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걷소해 걷소해 걷소해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안 좋은 데가 없어. 최고야. 사랑의 생태맘 청국장, 청국장,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서 튕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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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고소해,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